변기 안에 온통 잘게 부서진 미세한 거품이 계속 떠 있고 쉽게 사라지지 않는 걸 보고 어제 물을 너무 조금 마셨나 하고 넘긴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어느 날은 눈두덩이가 살짝 부은 것 같아서 잠을 늦게 자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지만 사실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던 적은요? 또는 어떤 날은 소변량이 평소보다 적은데도 날씨가 추워서 땀이 덜 나니까 몸이 수분을 아끼려나 보다 하고 넘어간 적도 있을 겁니다. 이런 사소해 보이는 변화들은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 그냥 지나치기 쉽고 마지막으로 소변을 제대로 관찰해 본 게 언제인지조차 기억이 안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신호가 매일같이 반복된다면, 특히 거품이 작고 두껍고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 단순히 생활 습관 때문이겠지라고 넘겨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몸이 변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나 물을 좀 더 마시면 괜찮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몸이 보내는 가장 조용하고 은밀한 경고를 놓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콩팥은 하루 종일 멈추지 않고 수백 리터의 혈액을 거르는 아주 정교한 필터와 같은 기관입니다. 이 필터에 문제가 생기면 소변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긁힌 관을 통해 흐르는 물처럼 티나지 않게 서서히 그러나 저절로 회복되지 않는 변화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물이 서서히 줄어드는 강이 눈에 잘 띄지 않듯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것도 아주 조용하고 서서히 진행됩니다. 하지만 그만큼 위험합니다. 손상이 어느 정도를 넘어서면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고 일부 사람들은 전신 부종이 오거나 극심한 피로로 쓰러져서 병원에 왔을 때 비로소 상태를 알게 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건 그런 분들 대부분이 똑같이 말한다는 점입니다. 처음엔 별일 아닌 줄 알았어요.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 몸이 보내는 초기 신호를 제대로 이해하고 일상에서 아주 작은 몇 가지 습관만 바꿔도 얼마든지 상태가 호전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영상에서 저는 소변에 거품이 오래 남는 진짜 원인, 집에서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 그리고 많은 환자분들의 콩팥 기능을 약한 약물 없이도 확실하게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자연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몇 분만 집중해 주시면 복잡하지 않게 매일 콩팥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한국에서는 작은 응원 한마디가 지식을 나누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된다고 말하곤 합니다. 더 자세한 영상이 필요하시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제가 모두 읽고 적절한 내용을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유호진이라고 합니다. 대학병원에서 30년 넘게 근무하고 있는 전문의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저는 콩팥과 관련된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왔습니다. 생활 습관만 바꿔도 좋아지는 가벼운 경우부터 늦게 발견의 투석을 시작해야 했던 환자들까지 정말 다양했습니다. 안타까운 건 초기 신호만 조금 더 잘 이해했더라면 무거운 상황을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초봄 저는 한 환자를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박준성 씨, 61세, 건설업에서 일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살짝 쑥스러운 표정으로 들어오더니 웃으면서 아내가 꼭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3달 동안 아침마다 소변에 거품이 생겼지만 이 나이 남자들은 다 그러죠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는 겁니다. 얼음 든 아이스커피를 많이 마시니까 소변이 진해서 거품이 생긴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미소를 지으면서도 속으로는 조금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가보라고 해서 왔다라고 말하는 분들은 대체로 증상을 꽤 오래 무시해온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약 1시간 후 결과지를 받은 순간 저는 몇 초간 말을 멈췄습니다. 소변 속 단백질 수치가 정상의 몇 배나 높았고 사구체 여과율도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즉, 콩팥이 이미 오래전부터 약해져 있었고 지금은 과부하 상태로 억지로 버티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자 그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습니다. 그냥 물을 조금 덜 마셔서 그런 줄 알았어요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부인은 그의 손을 꽉 잡고 제게 물었습니다. 지금부터 바꾸면 아직 늦지 않았나요? 저는 그들을 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가능합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박준성 씨의 이야기는 결코 드문 사례가 아닙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과로, 적은 수분 섭취, 짠 음식, 그리고 몸의 신호를 가볍게 넘기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변 거품의 경우 대부분이 소변 줄기가 새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하지만 바로 그 방심이 병원에 왔을 때 이미 너무 늦은 경우를 만들곤 합니다. 지금부터 저는 소변의 거품이 콩팥의 여과 기능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어떤 신호를 특히 주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집에서 단 10분 만에 할 수 있는 자가 체크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자신의 몸을 더 잘 이해하고 늦기 전에 가장 빠르게 변화를 알아차릴 수 있는 중요한 단계가 될 것입니다.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현상을 말하면 많은 사람들은 소변 줄기가 세게 떨어져서 그렇다거나 단순히 물을 적게 마셔서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결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수년간 진료하며 수천 개의 소변 샘플을 보아왔는데 한 가지 사실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거품이 작고 오래가고 잘 사라지지 않을수록 신장이 손상됐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절대 의미 없는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특히 콩팥과 관련된 변화라면 그 이유는 더욱 분명합니다. 정상적인 소변에서도 약간의 거품은 생길 수 있습니다. 소변을 높은 위치에서 보거나 소변량이 많은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품은 크고 쉽게 터지며 몇 초 안에 사라집니다. 반면 제가 여러분께 꼭 주의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품은 마치 비누 거품처럼 아주 작고 얇은 막처럼 겹겹이 쌓이며 변기벽에 달라붙어 물을 내려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 거품입니다. 이것이 바로 단백뇨, 즉 단백질이 사구체의 여과막을 통과해 소변으로 새어나오고 있다는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사구체는 초정밀한 미세한 그물과 같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서 이 그물은 물이나 전해질 같은 작은 분자만 통과시키고 단백질처럼 큰 분자는 혈액 안에 그대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구체에 아주 작은 상처라도 생기면 단백질이 물처럼 빠져나가 소변으로 섞여 나오며 거품이 오래 남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손상은 아프지도 않고 열도 없고 당장 불편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아주 조용하게 계속 진행됩니다. 마치 유리 표면이 조금씩 긁혀서 어느 순간 닦아도 지워지지 않는 수준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진료하면서 수없이 많은 환자들이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검사실에 들어왔다가 결과를 보고 말문이 막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선영 씨, 58세, 외식업에 종사하시던 분입니다. 평소 건강해서 병원에 거의 가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따님이 억지로 모시고 왔는데 진료실에 들어서면서도 엄마는 그냥 조금 피곤한 거야 라고 하시더군요. 소변에 거품이 오래 생긴 건 예전부터 있었지만 화장실을 뜨거운 물로 청소해서 비누기가 남은 줄 알았다는 겁니다. 검사를 마친 뒤 저는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단백뇨 수치는 정상의 수십 배가 넘었고 원래 건강해야 할 사구체 역과율도 크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자 선영 씨는 오래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그게 위험한 신호인지 정말 몰랐어요. 그냥 야간 근무해서 몸이 좀 피곤한 줄만 알았어요. 바로 이것이 신장 질환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콩팥은 아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심장처럼 가슴을 쥐어짜지도 않고 위처럼 명확한 통증을 주지도 않습니다. 콩팥은 소변 거품, 눈 주변의 약한 부종, 발목을 눌렀을 때 남는 자국, 설명하기 어려운 피로, 물은 충분히 마셨는데도 소변량이 줄어드는 변화 같은 아주 작은 신호로만 말합니다. 이런 변화들이 바로 더 심각한 손상으로 이어지는 시작점입니다. 대부분의 신장 기능 저하는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단백질이 아주 소량 새어나와 거품이 오래 남습니다. 이것을 계속 방치하면 아침에 눈이 붓거나 저녁에 발목이 붓는 등의 가벼운 부종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몸이 무거워지고 쉽게 피곤하며 집중력이 떨어지고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찹니다. 신장 기능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요소나 크레아티닌 같은 노폐물이 혈액에 쌓여 식욕 저하, 메스꺼움, 수면 장애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의학적으로 가장 막고자 하는 독성 축적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치료 방법은 대개 투석이나 신장 이식뿐입니다. 저는 동료 의사들과 이런 이야기를 자주 나누는데 우리가 공통적으로 안타까워하는 점은 치료가 어렵다는 사실이 아니라 너무 많은 환자들이 너무 늦게 병원에 온다는 것, 그리고 대부분이 처음엔 소변에 거품만 있었어요 라고 말한다는 점입니다.
집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자가 체크 방법은 아침 첫 소변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아침은 몸이 소변을 가장 진하게 만드는 시간이기 때문에 변화가 더 확실히 보입니다. 그냥 변기의 소변을 보고 10분 뒤에 다시 보세요. 거품이 작고 끈적하고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면, 특히 이런 현상이 3일 연속 지속된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부종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면 이미 신장 손상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는 뜻입니다. 색깔도 참고가 됩니다. 물을 충분히 마셨는데도 소변이 너무 진한 노란색이면 요소 농도가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짙은 홍차색에 가까운 소변은 탈수 때문일 수도 있지만 사구체 손상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또 별다른 이유 없이 소변량이 줄면 이건 역시 중요한 경고입니다. 위험성을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한 가지 사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용철 씨, 65세. 그는 오래 지속되는 피로 때문에 병원에 왔습니다. 저를 놀라게 했던 건 그가 어디가 아픈 건 전혀 없고 그냥 숨이 좀 더 차요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물어보니 몇 달 동안 소변에 거품이 있었지만 아무렇지 않게 넘겼다고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의 신장 기능은 이미 절반 가까이 떨어져 있었고 조금만 더 빨리 몸의 신호를 받아들였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수많은 신장 환자를 치료하면서 저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생활 습관을 제대로 조절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초기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은 시작일 뿐 마지막 단계가 아니다라고요. 다음 부분에서는 제가 많은 환자들에게 적용해 효과를 보았던 아주 간단하지만 정말 유용한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수박 껍질에 들어있는 시트룰린과 관련된 자연적인 방법입니다. 한국에서도 아직 잘 모르는 지식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뚜렷한 효과를 보여왔습니다. 신장에 대해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바로 약이나 복잡한 치료법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경우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먼저 권하는 것은 약을 더 먹는 것이 아니라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효과를 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방법을 시도해 본 가운데 많은 환자들이 놀라워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수박, 특히 수박 껍질이 신장의 혈액순환을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 환자 중 한 분, 69세 김미영 씨에게서 시작됩니다. 그녀는 다리가 붓고 소변량이 적으며 2달 넘게 거품료가 지속돼 아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은 이미 많이 떨어져 있었고 일반적인 치료만으로는 호전 속도가 아주 느렸습니다. 어느 날 재진 때 아들이 어머니가 약물에 민감한 편인데 자연적인 방법으로 도울 수 있는 게 없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예전에 읽었던 일본의 한 연구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시트룰린. 자연적으로 수박 껍질에 많이 들어있는 아미노산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시트룰린은 몸 안에서 아르기닌으로 변환되며 이 아르기닌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개선하는 역할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콩팥은 제대로 기능하려면 충분한 혈류가 공급돼야 독소를 잘 걸러낼 수 있습니다. 신장으로 가는 혈관이 넓어지고 혈류가 원활해지면 마치 눈 쌓인 도로를 깨끗하게 치워 차가 잘 달릴 수 있게 된 것처럼 신장 여과 능력도 훨씬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저는 김미영 씨 가족에게 신장에 문제가 있을 때 수박을 올바르게 준비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먹는 빨간 과육만 먹는 것이 아니라 하얀 껍질 부분까지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껍질을 잘라 물 조금 넣고 갈아서 가볍게 걸러낸 뒤 아침 공복에 마시도록 했습니다. 처음엔 껍질은 맛이 없을 텐데 하며 망설였지만 아들이 사과즙을 조금 섞어 마시기 쉽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게 아니라 꾸준히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주 뒤 재진에서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얼굴빛이 훨씬 좋아졌고 다리 부종은 눈에 띄게 줄었으며 소변 속 단백질 수치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아들은 요즘은 어머니가 먼저 오늘 수박물 마셨어? 하고 물으세요 라며 웃었습니다. 예전엔 스무디 같은 건 절대 안 드시던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수박이 좋은 이유는 시트룰린 때문만은 아닙니다. 수박은 수분 함량이 매우 높아 몸에서 자연스럽게 독소를 배출하도록 돕고 콩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또 수박은 천연이뇨 작용을 하기 때문에 체내에 쌓인 체액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국의 많은 고령 환자분들이 짠 음식을 좋아하고 물을 적게 마시는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어서
가벼운 부종이 자주 나타납니다. 아침에 한 잔의 수박 음료는 혈액순환 개선과 더불어 체내 정화를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올바르게 먹어야 한다고요. 예를 들어 당뇨가 있는 환자는 과일의 자연 당분을 조절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저는 적은 양을 며칠에 나누어 먹거나 과육보다 당이 적은 하얀 껍질 부분을 중심으로 섭취하라고 권합니다. 혈중 칼륨 수치가 높은 환자도 주의해야 합니다. 수박이 칼륨이 아주 높은 과일은 아니지만 과도하게 먹으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박 외에도 신장을 돕는 과일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아주 기본적이지만 놀라운 효과를 가진 것이 바로 사과입니다.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식이섬유가 들어있어 장에서 독성 물질을 흡수해 배출하도록 도와 신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의학에서는 장의 부담이 줄어들면 신장이 가벼워진다고 말할 정도로 두 기관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보통 환자들에게 아침이나 오후에 사과 한 개를 먹도록 권합니다. 이 시간대에 식이섬유 흡수가 더 잘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한국인들이 염증 관리 식단에서 자주 사용하는 과일이 바로 크랜베리입니다. 이 과일은 요로의 염증을 줄이고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요로 감염이 반복되면 결국 신장까지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치료한 환자 중 박혜진이라는 여대생이 있었는데 방광염이 계속 재발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매일 작은 잔으로 크랜베리 주스를 마시라고 알려줬고 2달 뒤에는 증상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후 그녀의 변기 안에 온통 잘게 부서진 미세한 거품이 계속 떠있고 쉽게 사라지지 않는 걸 보고 어제 물을 너무 조금 마셨나 하고 넘긴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어느 날은 눈두덩이가 살짝 부은 것 같아서 잠을 늦게 자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지만 사실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던 적은요? 또는 어떤 날은 소변량이 평소보다 적은데도 날씨가 추워서 땀이 덜 나니까 몸이 수분을 아끼려나 보다 하고 넘어간 적도 있을 겁니다. 이런 사소해 보이는 변화들은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 그냥 지나치기 쉽고 마지막으로 소변을 제대로 관찰해 본 게 언제인지조차 기억이 안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신호가 매일같이 반복된다면, 특히 거품이 작고 두껍고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 단순히 생활 습관 때문이겠지 라고 넘겨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몸이 변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나 물을 좀 더 마시면 괜찮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몸이 보내는 가장 조용하고 은밀한 경고를 놓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콩팥은 하루 종일 멈추지 않고 수백 리터의 혈액을 거르는 아주 정교한 필터와 같은 기관입니다. 이 필터에 문제가 생기면 소변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긁힌 관을 통해 흐르는 물처럼 티나지 않게 서서히 그러나 저절로 회복되지 않는 변화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물이 서서히 줄어드는 강이 눈에 잘 띄지 않듯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것도 아주 조용하고 서서히 진행됩니다. 하지만 그만큼 위험합니다. 손상이 어느 정도를 넘어서면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고 일부 사람들은 전신 부종이 오거나 극심한 피로로 쓰러져서 병원에 왔을 때 비로소 상태를 알게 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건 그런 분들 대부분이 똑같이 말한다는 점입니다. 처음엔 별일 아닌 줄 알았어요.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 몸이 보내는 초기 신호를 제대로 이해하고 일상에서 아주 작은 몇 가지 습관만 바꿔도 얼마든지 상태가 호전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영상에서 저는 소변에 거품이 오래 남는 진짜 원인, 집에서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 그리고 많은 환자분들의 콩팥 기능을 약한 약물 없이도 확실하게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자연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몇 분만 집중해 주시면 복잡하지 않게 매일 콩팥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한국에서는 작은 응원 한마디가 지식을 나누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된다고 말하곤 합니다. 더 자세한 영상이 필요하시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제가 모두 읽고 적절한 내용을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유호진이라고 합니다. 대학병원에서 30년 넘게 근무하고 있는 전문의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저는 콩팥과 관련된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왔습니다. 생활 습관만 바꿔도 좋아지는 가벼운 경우부터 늦게 발견의 투석을 시작해야 했던 환자들까지 정말 다양했습니다. 안타까운 건 초기 신호만 조금 더 잘 이해했더라면 무거운 상황을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초봄 저는 한 환자를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박준성 씨, 61세, 건설업에서 일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살짝 쑥스러운 표정으로 들어오더니 웃으면서 아내가 꼭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3달 동안 아침마다 소변에 거품이 생겼지만 이 나이 남자들은 다 그러죠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는 겁니다. 얼음 든 아이스커피를 많이 마시니까 소변이 진해서 거품이 생긴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미소를 지으면서도 속으로는 조금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가보라고 해서 왔다라고 말하는 분들은 대체로 증상을 꽤 오래 무시해온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약 1시간 후 결과지를 받은 순간 저는 몇 초간 말을 멈췄습니다. 소변 속 단백질 수치가 정상의 몇 배나 높았고 사구체 여과율도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즉, 콩팥이 이미 오래전부터 약해져 있었고 지금은 과부하 상태로 억지로 버티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자 그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습니다. 그냥 물을 조금 덜 마셔서 그런 줄 알았어요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부인은 그의 손을 꽉 잡고 제게 물었습니다. 지금부터 바꾸면 아직 늦지 않았나요? 저는 그들을 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가능합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박준성 씨의 이야기는 결코 드문 사례가 아닙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과로, 적은 수분 섭취, 짠 음식, 그리고 몸의 신호를 가볍게 넘기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변 거품의 경우 대부분이 소변 줄기가 새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하지만 바로 그 방심이 병원에 왔을 때 이미 너무 늦은 경우를 만들곤 합니다. 지금부터 저는 소변의 거품이 콩팥의 여과 기능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어떤 신호를 특히 주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집에서 단 10분 만에 할 수 있는 자가 체크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자신의 몸을 더 잘 이해하고 늦기 전에 가장 빠르게 변화를 알아차릴 수 있는 중요한 단계가 될 것입니다.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현상을 말하면 많은 사람들은 소변 줄기가 세게 떨어져서 그렇다거나 단순히 물을 적게 마셔서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결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수년간 진료하며 수천 개의 소변 샘플을 보아왔는데 한 가지 사실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거품이 작고 오래가고 잘 사라지지 않을수록 신장이 손상됐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절대 의미 없는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특히 콩팥과 관련된 변화라면 그 이유는 더욱 분명합니다. 정상적인 소변에서도 약간의 거품은 생길 수 있습니다. 소변을 높은 위치에서 보거나 소변량이 많은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품은 크고 쉽게 터지며 몇 초 안에 사라집니다. 반면 제가 여러분께 꼭 주의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품은 마치 비누 거품처럼 아주 작고 얇은 막처럼 겹겹이 쌓이며 변기벽에 달라붙어 물을 내려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 거품입니다. 이것이 바로 단백뇨, 즉 단백질이 사구체의 여과막을 통과해 소변으로 새어나오고 있다는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사구체는 초정밀한 미세한 그물과 같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서 이 그물은 물이나 전해질 같은 작은 분자만 통과시키고 단백질처럼 큰 분자는 혈액 안에 그대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구체에 아주 작은 상처라도 생기면 단백질이 물처럼 빠져나가 소변으로 섞여 나오며 거품이 오래 남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손상은 아프지도 않고 열도 없고 당장 불편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아주 조용하게 계속 진행됩니다. 마치 유리 표면이 조금씩 긁혀서 어느 순간 닦아도 지워지지 않는 수준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진료하면서 수없이 많은 환자들이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검사실에 들어왔다가 결과를 보고 말문이 막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선영 씨, 58세, 외식업에 종사하시던 분입니다. 평소 건강해서 병원에 거의 가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따님이 억지로 모시고 왔는데 진료실에 들어서면서도 엄마는 그냥 조금 피곤한 거야 라고 하시더군요. 소변에 거품이 오래 생긴 건 예전부터 있었지만 화장실을 뜨거운 물로 청소해서 비누기가 남은 줄 알았다는 겁니다. 검사를 마친 뒤 저는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단백뇨 수치는 정상의 수십 배가 넘었고 원래 건강해야 할 사구체 역과율도 크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자
선영 씨는 오래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그게 위험한 신호인지 정말 몰랐어요.